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나이트의 진아입니다.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책,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의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이 책은 성공과 목표 달성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자기 계발서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생의 참맛은 무덤까지 안전하고 단정하게 당도하는 데 있지 않다.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잔뜩 흐트러진 몰골로 야 끝내줬어! 라는 비명과 함께 먼지 구름 속으로 슬라이딩해 들어와야 제맛이다. 헌터 S. 톰슨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길을 떠나게 된다. 책을 편 순간이 그 첫걸음이다. 책을 반쯤 읽으면 당신이 지금의 위치와 형편에 처하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비결이 이 책에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다룬다. 아이디어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중도의 난관을 극복하고 남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남들이 요구하는 길이 아닌 내가 선택한 길을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뚝심 있게 고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운명론에서 자기 주도로 갈아타고 눈앞의 길만 가기보다 스스로 경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없다. 모든 일은 일정한 빈도로 결과가 나온다. 그러므로 어렵고 부질없고 가망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한두 번 해보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확률 게임 하듯 임해야 한다. 이 책은 여러 실존 인물들이 위대함을 이루고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실효가 입증된 성공과 성취의 원칙을 두루 소개한다. 지난 50년 동안 내가 고수들에게 직접 배운 원칙들이다. 거기서 얻은 교훈은 내가 이룬 크고 작은 성공에도 강력한 동기부여 엔진으로 작용했다. 또한 성공하는 습관과 성공의 내면화에 대한 미스터리를 밝힌 최근의 뇌과학 연구도 다각도로 소개한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입력된 목표에 따라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생체 경로 탐색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의 목표를 입력하고 가동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다. 1장에서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데 책 내용의 중요한 토대가 되므로 특히 중요하다. 목표 설정, 시각화, 긍정 확언, 끌어당김의 법칙 등 내가 연구와 체험을 통해 습득한 인생의 성공 비결을 모두 이 책에 담았다. 인생의 고비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타개하고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필요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술과 요령을 총망라했다. 인생은 게임이다. 그리고 게임에는 반드시 이기는 수가 있다. 그 수를 읽자. 이 책은 우리 부부의 공동 저술이지만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주로 앨런 피즈의 1인칭 시점으로 썼다. 그리고 책의 요점이 되는 문장들이 책 전체를 통해 때로는 같은 형태로 때로는 형태를 달리해 줄기차게 반복 등장한다. 실수가 아니다. 의도한 것이다. 같은 개념을 간격을 두고 6번 반복 노출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크다. 연구 결과에도 있다. 어떤 진술을 처음 듣거나 읽을 때 우리 마음이 거부하기 쉽다. 마음에 이미 들어앉아 있는 생각들, 이른바 선입견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동기부여 훈련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같은 말을 6번 들으면 뇌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 내면화한다. 1장 망상 활성계 RAS의 비밀.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 나폴레온 힐. 성공 철학의 기수 나폴레온 힐은 1937년 그의 명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에서 위의 명언을 남겼다. 당시에는 그의 이런 믿음을 증명해줄 의학 기술이 없었다. 요즘엔 흔히 볼 수 있는 뇌 스캐너 같은 장치도 없을 때였다. 힐은 원하는 바를 머리에 명료하게 새기고 진정으로 소망하면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제 과학이 발전해 힐의 주장 같은 진술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되면서 성취 목표, 설정, 자기 충족의 예언, 기도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정신작용들도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뇌는 자아와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깊이 관여한다. 1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뇌가 가동하는 기막힌 소원 성취 시스템을 알아본다. 이 시스템은 바로 망상활성계, Radical Activating System으로 RAS이다. RAS는 포유류 뇌의 한 영역으로 척수를 타고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취사 선택해 대뇌 피질로 보내는 신경망을 말하며 주로 중뇌에 집중되어 있다. 그물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그물 구성체라고도 한다. RAS는 수면, 각성, 호흡, 심장 박동, 행동 유발 등 인간 생체의 여러 중요한 기능을 관장한다. 성적 흥분, 섭식과 식욕, 몸속 찌꺼기 배출, 의식 통제, 주의 집중력도 관여한다. RAS 손상은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기면증을 포함한 여러 병증의 원인이 된다. 해부학적으로 말해서 RAS는 뇌간에서 뻗어나온 신경세포와 신경섬유 다발이며 이 신경망은 뇌의 여러 영역으로 이어진다. RAS는 보통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상행성 RAS는 되뇌피질, 시상, 시상하부 등으로 연결되고 하행성 RAS는 소뇌와 연결되어 몸의 감각 신경들로 이어진다. 망상활성계. 20세기 중반의 생리학자들은 뇌의 깊은 곳에 정신적 각성, 주의력과 기민성, 동기부여를 관장하는 모종의 구조체가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과학계가 RAS의 존재에 처음 눈뜬 것은 1949년이었다.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의 모루치와 마군이 뇌의 수면 각성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신경 성분을 조사한 결과를 과학학술지 뇌파 검사와 신경생리학 창간호에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RAS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RAS는 뇌의 게이트키퍼다. 감각기관으로 입력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RAS를 거쳐 뇌로 들어간다. 이 관문에서 정보가 걸러진다. 어떤 정보는 뇌로 보내고 어떤 정보는 무시할지 RAS가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RAS는 우리의 인식 내용과 각성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RAS의 하부는 척추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의 여러 감각기관에서 상행 감각 신경 경로를 타고 올라오는 정보들을 뇌로 받아들인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다. 새로운 정보나 학습 내용은 한 가지 또는 다수의 감각기관을 통해 몸으로 접수된다. 이때 감각신경세포의 말단, 즉 감각 수용체가 이 정보를 신경 자극의 형태로 수용한다. 신경 자극은 피부와 몸의 신경 경로를 타고 여행의 척수에 이르고 이어서 RAS라는 관문을 통과해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각 영역들로 흩어진다. RAS는 뇌의 관제센터다. RAS는 생각과 내적 감정과
외적 자극이 만나는 곳이며 뇌의 운동 기능과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에 활발히 관여한다. RAS라는 신경 회로망은 뇌가 바깥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를 걸러주는 그물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것이 RAS를 통과한다. 간단히 말해 RAS는 뇌의 활성화 스위치이며 동기부여 센터다. RSA의 작동 방식. 우리 뇌는 1초에 4억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한다. 하지만 이 중 2000비트만이 의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우리의 의식 밖에서 처리된다. 다시 말해 매일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99.999%는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무시된다. 시시각각 밀려드는 엄청난 양과 종류의 정보를 일일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환경이 보내는 무수한 메시지를 모두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면 인간은 정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졸도할지 모른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영위하려면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진화 과정은 우리에게 RAS를 주었다. 밀려드는 정보를 걸러서 순식간에 중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환상의 여과 장치를 내려준 것이다. RAS는 초고속 우편물 분류 사무소처럼 기능한다. 착신 정보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을 요하는 메시지 형태로 분류한다. RAS는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필터이면서 의식에서 받은 명령들을 잠재의식으로 전달하는 관문이다. 뇌는 RAS가 보여주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신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몸에게 명령한다. RAS는 외부 환경을 스캔해서 기존 신념이나 익숙한 것들에 들어맞는 정보 패턴을 찾는다. 다시 말해 환경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에 부응하는 것들을 찾는다. 그러다 일치하는 것이 포착되면 내 의식에 땡땡 신호를 보낸다. 여러 버전의 RAS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다른 영장류 동물에게도 RAS가 있다. 가령 인간과 DNA의 99%를 공유하는 침팬지의 RAS도 인간의 RAS처럼 감각 데이터를 받아 스캔하고 뇌에 이미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감각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또한 침팬지의 RAS도 인간의 RAS처럼 맥박, 수면, 인지, 소화, 순환 같은 기본 생체 활동을 지배한다. RAS의 기능 면에서 침팬지와 인간이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보다 고도화한 자아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가 무엇을 왜 어디서 언제를 파악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침팬지의 RAS가 기본 프로그램만 깔린 원시적 컴퓨터라면 인간의 RAS는 최신식 고급 사양의 컴퓨터 시스템처럼 작동한다. 사람에 따라 RAS가 대뇌 피질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은 학습 장애를 겪고 기억력과 자제력이 떨어진다. RAS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돼도 문제다. 이때는 과다각성, 감각적 과민 반응, 과다 활동, 끊임없이 말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상행 RAS가 대뇌 피질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일종의 교감신경 자극제다. 이 물질이 분비되면 집중력 증가, 혈류량 증가, 심박동수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ADHD 치료에는 1차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늘려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 처방이 따른다. 즉, RAS의 노르에피네프린은
사용 효율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약물을 투입해 집중력과 인지 능력, 기억력 강화와 학습 능력 향상을 노리는 것이다. RAS는 사회적 접촉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RAS의 활동이 활발하다. RAS 활성도가 높다는 것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다는 뜻이다. 신경과학자들은 내향적인 사람의 RAS는 외부 자극에 더 쉽게 각성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은 과잉 각성을 피하기 위해 외부 자극을 줄이려 한다. 과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 오면 뇌가 공황 상태와 비슷한 과잉 반응을 보인다. RAS에는 GPS와 검색 엔진이 있다. RAS에는 익숙한 것과 생존을 위협하는 것, 당장 알아야 할 정보에 우선적으로 반응한다. 디스크에 저장해둔 컴퓨터 파일을 찾는다고 생각해보자. RAS는 뇌에게 파일 이름, 가령 해외여행 일정을 찾으라고 명령하거나 파일 중 단 한 단어에 집중해서 검색한다. RAS의 기능은 생각도 실체이며 따라서 생각 길이도 연결이 있다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무관하지 않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가 말하기를 사람은 그가 온종일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쯤 여자로 변했어야 한다. 스티비 마틴. RAS에는 일종의 내장형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 있다. GPS를 이용한 길 안내 장치만 있으면 도시의 길들이 어디로 어떻게 뻗어 있든지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 어디로 갈지만 결정하면 된다. 목적지 데이터를 입력하면 GPS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다.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도 이내 다시 정상 궤도로 인도한다. 길 찾기는 GPS의 위성 항법 프로그램이 알아서 수행한다. RAS의 작동 방식도 GPS와 판박이다. GPS가 있으면 어디로 가겠다는 것만 알리면 될 뿐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알 필요가 없다. RAS도 마찬가지다. 일단 목표와 목적이 수립되면 RAS가 그리로 연결된 것들을 알아서 선별한다. 경로에서 벗어나면 RAS가 바로 잡아준다. RAS는 열추적 미사일과도 비슷하다. 열추적 미사일을 보낼 지점의 좌표를 입력하고 발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날아간다. 미사일은 날아가면서 주위에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걸러내고 유의미한 정보만 취한다. RAS도 마찬가지다. 가령 내 이름을 들어라 라는 지시를 내린다고 치자 소란스러운 쇼핑몰이나 공항 한복판에서도 장내 방송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바로 알아차린다. RAS는 열추적 미사일처럼 작동한다. 신념 체계의 작동 방식. 과학자들에 따르면 RAS는 우리의 신념 체계에도 제어한다.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알아보거나 선별하기 때문이다. RAS는 내가 현재 믿거나 궁리하는 것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RAS는 내가 맞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서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에 이르도록 돕는다. 같은 상황을 누구는 기회로 보고 누구는 난관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도 이런 이치다. 명백한 거짓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RAS의 책동이다. CRISIS를 한자로 옮기면 위기인데 위는 위험을, 기는 기회를 뜻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같은 사물이나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고 그 의미가 해당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지배한다. 다시 말해 RAS는 나의 신념 체계에 따라 내게 유리하게도 작용하고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정보만을 보게 되고 나아가 그 믿음을 사실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 뼈 빠지게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RSA가 말끔히 치워주기 때문이다. RSA는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달려있다. RAS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기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경하는 대상을 골라내도록 RAS를 설정해야 한다. 일단 RSA에 특정 아이디어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RSA는 내가 잠을 잘 때도 깨어 있을 때에도 목표를 생각할 때도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부단히 작동해서 내가 찾으라고 명령한 것을 정확히 찾아낸다. 컴퓨터의 검색 기능이 원하는 파일을 찾아주고 GPS의 측위 기능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과 같다. RSA는 주변에서 밀려드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설정 내용에 유의미한 것만 선발해 나의 관심 속으로 밀어넣고 나머지 무관한 정보는 미련 없이 잘라낸다. 원하는 것을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렷한 그림으로 만들어 입력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RAS가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내 앞에 대령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RAS의 정보 선택 방법. 혼잡한 공항 터미널을 걸어간다고 해보자. 주위를 꽉 채운 소음을 상상해보라. 수백 명의 말소리와 걸음소리, 음악소리, 끊이지 않는 장내 방송소리들이 한데 합쳐져 공항을 대변하는 하나의 거대한 배경음이 된다. 나의 RAS는 이 소음을 구성하는 소리들을 낱낱이 구분해 듣지 않는다. 그러다 장내 방송으로 새로운 공지사항이 나오고 거기에 내 이름이나 내가 탑승할 항공기의 번호가 언급되는 순간 나의 집중도가 순식간에 최고조에 이른다. RAS가 여행의 성공과 무탈함이 걸린 이 중요한 정보를 날쌔게 포착해 내 주위를 단박에 그리로 돌렸기 때문이다. RAS는 여과기다. 주변 소음 같은 반복적 외부 자극의 기세를 꺾고 효과를 죽여서 정보 과잉으로 인해 오감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한편 내 이름이 불릴 때는 귀가 번쩍 뜨이게 해준다. 내 차가 흔한 이유. 구입할 차종을 정했더니 도로에 같은 차가 부쩍 늘어나고 머리를 자르러 가는 길에는 짧은 머리의 여자들이 유난히 많았던 경험 또는 그와 비슷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내가 점 찍은 차가 마트 지하 주차장에도 있고 TV 속에도 있다. 어딜 가나 있다. 같은 차종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다. 내 RAS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다. RAS가 다른 차들은 내 의식에서 싹싹 걸러버리고 내가 염두에 둔 차만을 맨 앞으로 불러오기 때문이다. 내가 구입하려는 차종을 결정한 후 거리에 해당 차종의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가 해당 차종에 대한 마케팅 공세를 강화한 것도 아니다. 순전히 RAS의 작용 때문이다. 내 관심이 사라지면 해당 차종도 도로에서 사라진다. 길에서 내 차가 흔해 보이는 것도 RAS의 작용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한 집걸러 한 집꼴로 임산부가 있거나 신생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기 엄마가 육아에 지쳐 잠들면 집 밖에 기차가 지나가고 이웃에서 싸움이 나도 모르고 잔다. 하지만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벼락 맞은 듯 깬다. 인간 세계를 악의 구렁텅이라고 믿어보라. TV를 켜거나 신문을 펼칠 때마다 비극과 죽음과 전쟁만 눈에 들어온다. RAS는 내가 전쟁 옹호자인지 평화주의자인지에는 관심이 없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나 믿음에 부합하는 패턴들만 쏙쏙 뽑아 갖다 바칠 뿐이다. 싫어하는 것을 줄기차게 생각하는 것은 RAS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불러대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정보만 과하게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실제로 악의 구렁텅이처럼 전쟁터 한복판처럼 보인다. 우리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접고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2장 무엇을 원할지 결정하라. 멕시코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 부두에 고깃배가 한척 들어왔다. 지나가던 미국인 관광객이 멕시코 어부가 잡은 생선의 품질에 찬사를 보내며 이만큼 잡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다. 별로 오래 안 걸려요. 어부가 대답했다. 그럼 바다에 더 오래 나가서 더 많이 잡지 그래요? 미국인이 물었다. 어부는 이만큼만 잡아도 가족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인이 다시 물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세요? 늦게까지 자고 물고기도 좀 잡고 자식놈과 놀아주고 아내와 낮잠을 즐기죠. 해가 지면 마을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한 잔 걸치기도 하고 기타 튕기면서 노래 몇 가락 뽑다 보면 하루가 가요. 아주 알찬 인생이죠. 미국인이 말했다. 난 하버드 MBA입니다.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죠. 일단 매일 고기 잡는 시간을 늘려요. 남는 생선은 팔면 되겠죠? 생선 팔아서 모은 돈은 더 큰 배를 사요. 배가 커지면 수입도 커질 테고 그 돈으로 배를 한 척 더 사요. 다시 한 척 더. 그렇게 계속 배를 늘려서 저인망 어선, 선단을 꾸리는 겁니다. 그쯤 되면 생선을 중간 상인에게 넘기는 대신 가공 처리 공장들과 직거래할 수 있고 여차하면 가공 처리 공장을 직접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마을을 떠나 멕시코 시티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해요. 뉴욕인들 못 가겠습니까? 사업체는 거기서 운영하면 돼요. 그때까지 얼마나 걸리는데요? 어부가 물었다. 한 20년? 25년? 미국인이 대답했다. 그 다음엔요? 어부가 물었다. 그 다음부터 진짜로 재미있어져요. 미국인이 좋아라고 웃었다. 사업체가 커지면 회사를 상장하고 주식을 팔아서 천문학적 액수를 만질 수 있어요. 천문학적 액수요? 정말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은퇴해서 어느 바닷가 작은 마을에 집 한 채 마련해 놓고 늦게까지 자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물고기나 몇 마리 잡다가 부인과 낮잠을 즐기는 거죠. 해가 지면 마시고 노래하고 기타 치면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야망이 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야망. 당신도 그런가? 그 비밀을 언제까지 비밀로 품고 있을 생각인가?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출근길은 지옥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빈 털터리로 노년을 맞는다. 많은 사람들이 암과 심장병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다. 늙어서 자연사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장에서는 사람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딜레마를 다루려고 한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얼핏 들으면 쉬운 질문이다. 쉬우면 뭐하나? 사람들은 답을 알아내는 과정을 밟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질문들과 씨름한다. 무엇이 성공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축적하고 싶은가?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것. 누구나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욕구로만 남고 실현되지 못한다. 인생에서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저냥 사는 이유. 갓난아기는 삶에서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은 사람과 사물을 막론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아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줄 때까지 사방이 떠나가라 울어댄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대담무쌍하게 곧장 문으로 장난감으로 원하는 곳으로 돌진한다. 아무도 말릴 수 없다. 조금 더 자라 말이 터지면 그때부터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부모를 볶아대기 시작한다. 내놓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부모에게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항복하고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집에서도 도망쳐 나오거나, 종합적으로 말해서 어릴 때는 인생을 단순하게 산다. 무게 잡고 살지 않는다. 쉽게 좌절하지도 않는다.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아동기와 성년기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의 RAS는 아동기에 다음과 같은 어른의 말들로 끊임없이 프로그래밍 된다. 나이값 좀 해. 철 좀 들어라. 창피한 줄 알아라. 너는 왜 너밖에 모르니? 주는 대로 받아. 있는 것에 만족해. 내가 뭔데? 그렇지 않은 게 신상에 좋을걸?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옆집 애 좀 봐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너. 그런 타령일랑 넣어도 내가 엄마니까 그게 이유야. 남들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던 너도 따라 죽을래? 찍소리 말고 하라면 해.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내가 하는 거 말고 내가 하라는 걸 하란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어쩜 내 아빠나 내 엄마를 쏙 닮았니?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실력 없으면 조심이라도 해. 응급실에 실려갈 때를 대비해서 깨끗한 속옷으로 입어라. 나가 죽어. 닥치지 않으면 혼난다. 가진 것에 감사해. 거기서 더 바라는 건 주제 넘어.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어. 누가 더 손해인지 한번 해볼까? 이런 RAS 프로그래밍의 결과 대개의 아이들은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길러진다. 어릴 때 있었던 자발성과 꿈틀은 줄곧 억제되거나 완전히 소멸된다. 성년이 되면 기성세대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고 결정한다.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골라 결혼하고 부모가 바라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해서 신명나는 인생을 추구하는 대신 확실한 직업을 선택한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경로를 택해서 인생을 살금살금 저자세로 조용히 통과하다가 요절하거나 은퇴한다. 무엇을 원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시작은 간단하다. 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쭉 적는다. 사소한 것도 좋고 그 어떤 것도 좋다. 다른 사람이 보면 웃겠지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어릴 적 꿈이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다면 그 꿈들도 목록에 포함시킨다. 마음에 동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기록한다. 적어도 20개에서 10개 항목을 적어보자. 마음을 끄는 것을 모두 적자. 다시 말하자면 어떤 것도 좋다. 목록에 적는다고 반드시 거기에 전력 투구해야 하거나 반드시 저질러야 하는 건 아니다. 현재 내 관심권에 있거나 과거 어느 시점에 내 흥미를 끌었던 생각을 적는 것뿐이다.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혼자만 알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준다.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사람과는 목록에 대해 의논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느니, 저건 불가능하다느니 참견하는 사람도 피하자. 딴지와 타박을 봉쇄하자. 이 목록은 오직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꿈 목록을 꿈도둑에게 보여주지 말자. 타인의 의견으로 자기 자신을 재단하지 말자. 꿈을 접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꿈마저 접으려 든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다 무엇을.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정말로 얻는 사람들은 의외로 드물다. 성취 대상보다 성취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남이 이룬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저걸 어떻게 했지? 나라면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목표 달성의 최우선 원칙이자 최고의 비결은 다음과 같다. 무엇을 원할지 결정한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RAS가 할 것이다. 앞장에서 말했듯 RSA는 내장형 GPS가 있어서 어디로 갈지만 결정하면 RSA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목표가 아니라 방법에만 골몰하면 용기를 잃어 쉽지 않다. 당장은 목표를 이룰 방법을 알 수 없다. 당장은 필요한 스킬이 없다. 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용기를 잃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용기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방법에 대한 생각을 유보한다. 그건 나중 단계다. 이 책에서도 나중에 다룬다. 다음을 명심하자. 우선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생각을 집중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나중 문제다. 나중에 한다. 지금은 단지 무엇을만 적는다. RAS에 검색어를 넣자. RS에게 일거리를 주자. 일단은 무엇을 원할지 결정한다. 그러면 RSA가 어떻게 이룰지 답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목표 노트 만들기. 내 목표를 묘사하거나 구성하거나 상징하거나 설명하는 그림, 이미지, 글을 수집한다. 그것을 매일 보고 읽는다. 예를 들어보자. 바바라와 내가 만든 목록의 일부다. 마라톤 완주, 해변에 살기, 호수 만들기, 낙하산 전부, 대기업 대표 되기, 유명 강사 되기 등. 바바라와 나는 이런 목록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만들었다. 흥미로운 발상들은 그때그때 두서없이 모아놓은 것일 때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또 각자 적어둔 항목의 90% 이상을 시작했고 그중 대부분을 달성했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비법은 출발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목록 만들기의 위력. 우리는 신문 잡지에서 무의식 중에 기사를 골라 읽는다. 신문을 다 훑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기사를 거론하며 읽었냐고 묻는다. 그런데 그런 기사는 본 기억도 없다. 신문을 다시 훑어보니 해당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 있다. 심지어 전면 기사다. 그런데도 나는 보지 못했다. RAS의 표적 찾기 메커니즘이 내가 이미 입력한 생각과 발상에 연계된 것들만 선별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스포츠에는 관심이 많지만 꽃꽂이는 안중에 없는 사람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에서 운동 경기와 운동 선수에 대한 기사는 눈에 쏙쏙 들어오지만 꽃꽂이에 대한 기사는 뻔히 있어도 잘 보지 못한다. RAS는 프로그래밍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기가 막히게 포착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무시한다. 호랑이만 생각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어디를 봐도 호랑이에 관한 글과 영화와 정보가 있다. TV를 켜도 호랑이가 나오고 인터넷을 해도 호랑이가 뜨고 잡지에도 호랑이가 있다. 심지어 시리얼 상자도 옥의 광고판도 호랑이가 점령했다. 카페에서도 버스에서도 호랑이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호랑이에 신경 쓰지 않으면 호랑이가 얼씬도 하지 않는다. 목표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면 관련 정보가 사방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차를 살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포드와 흰색 토요타를 사기로 결정하면 그 차가 사방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다. 고속도로 주차장, TV, 출퇴근길, 이웃집 차고 어디에나 있다. 흰색 토요타를 다음 차로 낙점하기 전에는 실제로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내가 결정을 하고 나니까 무슨 좋아인지 그새 폭발적으로 늘었다. 차종이 무엇이든 내가 사는 순간 흔해진다. 없는 데가 없다. 심지어 차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목표를 적어 놓으면 그와 관련된 정보와 해답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RAS가 내 목표를 구현하기 시작한다. 스파게티 원칙. 생각과 발상은 머릿속에 스파게티 덩어리처럼 엉켜 있다가 한 가지 생각이 다른 수많은 생각과 복잡하게 얽혀서 한 가지 생각을
고스란히 가려내 거기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종이에 생각을 옮겨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 쓰는 것은 생각 하나하나를 독립적 결정체로 굳혀서 다른 생각들과 분리해 숙고하게 해준다. 목록을 만든 다음 거기 적힌 항목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과정을 가져보자. 처음에는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빛을 잃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에는 미미하고 시시해 보였던 것들이 흥미진진하게 부각되기도 한다. 나는 어렸을 때 진 켈리 주연의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를 보고 진 켈리가 때로는 미끄러지듯 우아하게 때로는 경쾌하고 현란하게 춤추는 모습을 넋을 잃었다. 20대까지 그 영화를 몇 번이나 보았다. 탭댄스를 배워서 나도 진 켈리처럼 춤추고 싶다는 욕망이 일었다. 그래서 탭댄스를 나의 목록에 올렸다. 탭댄스는 목록에 5년간 머물렀다. 탭댄스를 목록에 쓰자마자 영화와 TV에서 탭댄서들이 눈에 들어오고 탭댄서를 다룬 기사와 글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탭댄스를 다룬 TV쇼와 매체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내가 탭댄스를 목록에 쓰기 전까지는 내 가시권 밖에 있었다. 35세 때 나는 드디어 탭댄스 강습반에 등록했다. 목표를 꼭 손으로 써야 하는 이유.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겔 매튜스 박사가 26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목표 설정 연구를 진행했다. 박사는 목표를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42%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키보드로 글씨를 쓰는 것은 8가지 손가락 운동만 수반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뇌신경 연결망만 사용한다. 이에 비해 손글씨는 최대 1만 가지 움직임을 수반하고 뇌에 수천 개의 신경회로를 만든다. 이 때문에 손글씨가 목표에 대한 보다 강렬한 애착과 헌신과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컴퓨터로 목표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목표를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스포츠카 운전을 묘사한 글을 읽는 것이라면 손으로 목표를 쓰는 것은 알프스를 누비며 스포츠카를 시운전하는 것과 같다. 손글씨는 목표에 대한 정신적 몰입도를 월등히 높이고 동기부여 수준을 극적으로 끌어올린다. 목표를 쓰는 것은 RAS의 발동을 거는 것과 같다. 내 잠재의식에게 쉬지 말고 공든 탑을 쌓아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다. 1980년대에는 철의장막 건너편 러시아에서 세미나를 열겠다는 생각은 가당치 않은 꿈이었다. 서방인은 러시아에 갈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바바라와 나는 그 꿈을 목록에 올렸다. 짜릿한 발상이었다. 제임스 본드 느낌도 났다. 목록에 올리기 무섭게 신문기사, TV, 다큐멘터리, 잡지, 칼럼 등에서 러시아에 대한 정보들이 우후죽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권 국가들은 우리 부부의 최대 출판 시장이자 세미나 시장이다. 우리가 1989년에 이 꿈을 목록에 적은 결과다. 러시아 진출이 미친 소리였던 시절 우리가 그 미친 소리를 목표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영영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부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RAS가 어떻게 정보를 검색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지에 몰골해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면 RAS가 알아서 길을 찾는다. 일단 마음의 목표를 입력하자. RAS가 알아서 방법을 보고 듣고 읽어드린다.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목표, 목록을 읽고 또 읽어보라. 각 항목에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여부가 선명해지기 시작한다. 항목을 더하고 빼면서 목록을 계속 수정해 나가자. 얼마가 지나면 목록에서 탈락하지 않고 매번 살아남거나 지속적으로 재등장하는 항목이 생긴다. 그런 항목들이 내게 의미 있는 목표다. 목표를 침실벽과 욕실벽에 붙이고
복사본을 냉장고에도 붙이고 컴퓨터 화면 보호기로도 쓴다.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항상 눈이 가는 지점에 붙여놓자. 곳곳에 붙여놓자. 새로운 것이 생각날 때마다 추가하자. 목록은 길수록 좋다. 억만장자와 백만장자의 차이. 1970년대에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주된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였다. 두 그룹 모두 부유한 것은 같았지만 연구진은 두 그룹의 성취도 차이를 만든 요인에 집중했다. 3년의 연구 끝에 결과가 나왔다. 두 그룹의 최대 유사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만 억만장자들에게는 본인의 아이디어와 목표와 목적을 명기한 목록이 있었다. 놀랍게도 두 그룹을 가르는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손으로 쓴 목록의 존재 여부였다. 백만장자들도 목표를 향한 열의가 대단했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손으로 쓴 계획서를 보유한 경우가 억만장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미국의 보험왕 출신 억만장자이자 성공행동 연구가 폴 제이 마이어는 목표 설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미국인의 3%가 목표와 계획을 글로 확실하게 써놓는다. 10%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60%가 목표 설정을 고려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머무른다. 27%는 목표 설정이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마이어의 연구 대상자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3%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10%는 적당히 부유하다. 60%는 이른바 서민이다. 27%는 국가 보조나 자선에 의지해서 근근히 산다. 할 일은 분명하다. 목표 목록을 만든다. 직접 손으로 써서 진정한 커리어 패스 또는 인생 미션, 사람들의 목표 목록에서 최우선순위를 점하는 것은 주로 직업에 대한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로 보내는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것이 우리 최대의 관심사다. 하지만 조사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이 밥벌이로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2012년에 140개국에서 시행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의 67%는 자기 일에 몰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일에 의욕이 없고 동기를 찾지 못하며 노력을 더 기울일 마음도 없다. 24%는 자기 일에서 맹렬히 유리되어 있다. 즉, 진심으로 불행하고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실천할 여유도 없다고 말한다. 나는 어떤지 생각해보자. 날마다 부푼 가슴으로 일어나는가? 주중에 다음날 아침이 기다려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점을 고민해야 한다. 나는 지금의 일 말고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할까? 인생 미션을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자문해보자. 과거에 내가 열중한 일이 있었나? 기회가 되면 보수 없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나? 있었다면 무엇이었나? 과거를 돌아보자. 내 관심을 사로잡았던 것은, 나를 흥분시켰던 것은, 내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고 나를 뿌듯함으로 채웠던 것은, 나의 인생 미션 또는 진정한 커리어는 바로 그것이다. 그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묻자. 보수 없이도 하고 싶을 만큼 좋고 동시에 보수를 받고 할 만큼 잘할 자신이 있는 것을 한 가지 꼽는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당신은 인생의 미션 중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즐거운 일이 직업이 되고 나아가 그것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을 목록에 쓰면 길이 보인다. 내가 좋아하는 건 사람들과 어울려 수다 따는 건데 그걸로 어떻게 밥벌이를 한다는 거지?
나는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밖에 모르는데 마사 스튜어트가 그것으로 성공했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는 운동밖에 없어. 타이거 우즈와 로저 페더러도 그랬다. 물론 예를 든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성공과 부를 이루고 세계의 이름을 떨친 극소수에 속한다. 하지만 이들도 출발선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다. 돈이 따르지 않아도 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밀고 나간 사람들이 있다. 유명하지 않아도 같은 방법으로 직업적 성공을 거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기억하자. 분야와 직종을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들 역시 한때는 초보자였다.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찾아라. 그러면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사람마다 즐겨하는 것이 다르다. 맛집 찾아다니기, 책과 잡지 탐독, 파티와 클럽 섭렵, 영화 관람, 음악 연주나 음악 감상, 사교와 인맥 쌓기, 웹서핑, 스포츠, 쇼핑, 정확히 이런 것들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까? 있기만 한가? 부지기수다. 외식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이왕 욕망하는 김에 레스토랑 창업, 음식점 탐방, 웹사이트나 블로그 개설, 요리 잡지 창간, 요리사 되기 등 목표를 정하는 건 어떨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노래를 직접 쓰거나 제작하는 일을 노려봄직하다. 저널리스트가 되어 음악 산업을 분석하고 조망할 수도 있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유통하고 물건을 제작하는 일도 열정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내 열정과 닿아 있는 것을 찾자. 그것이 내 소명이다. 열정이 아무데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학창시절 스탠드업 코미디와 개그의 두각을 보였다. 선생님은 내게 나서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재주니 장차 전문적으로 해보라고 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온 일은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는 몰랐다. 다만 나는 하기로 결심만 했고 나머지는 내 RAS가 했다. 나는 24세에 세일즈 교육 지침서를 썼다.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렸다. 나는 여기에 고무되어 유명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할지 어떤 책을 써야 할지는 몰랐다. 나는 학력 수준도 높지 않고 더욱이 작문은 취약한 과목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나는 작심했다. 그뿐이었다. 그 목표를 공책에 쓰자마자 어떻게 할지 해당하는 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2년 후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에 대한 책이라면 분명히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첫 문장을 썼다. 옛날 옛적에 항상 첫 문장이 가장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첫 문장을 쓰자 제대로 발동이 걸렸다. 나는 책 제목을 고개그 버디 랭귀지로 정했다. 이 책은 바디 랭귀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나의 첫 야심작이었다. 내 나이 27살이었다. 나머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다. 내 흥미를 끌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우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정해서 그것을 또박또박 적어야 한다. 단순 밥벌이는 진정한 업이 아니다. 열정을 업으로 이룰 때까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잠정적인 밥벌이는 때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밥벌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불행히도 우리 중 80% 이상이 그런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돈을 주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이 지금의 내 직업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 계획을 짜야 한다. job, job는 파산을 겨우 면한 상태를 뜻한다. 일은 그저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설레이는 일, 더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 일을 하며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일을 해야 아침마다 벅찬 가슴으로 일어날 수 있다. 성취감이 있는 삶을 살려면 그런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한 창업이나 커리어 선택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은 냉소적이고 불행한 사람을 만든다. 가슴에서 이것이야말로 내 일이라는 울림이 있는 일을 하면 결국 돈도 따르게 된다. 문제에 밀리지 말라. 꿈을 밀고 나가라. 당장 오늘부터 목록 작성을 시작하자. 내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이든 목록에 올릴 수 있다. 목록의 항목들을 가타부타 평가하지 않는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쓰기만 한다. 꿈을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되뇌피질 각성 시스템의 일부인 RSA의 발동을 걸자. RSA의 발동이 걸리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목표를 하나하나 손으로 쓰면서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한다. 이런 방법으로 RAS를 자극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하게 만든다. 목표를 글로 쓰면 생각이 단단해지고 가고자 하는 지점이 또렷해진다. 그 다음에는 RSA가 그곳에 이를 때까지 발 디딜 곳을 정확히 찾아내 일러줄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메모하고 아이디어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습관이 있다. 생각이 글자로 박히는 순간 RAS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한다. 바로 오늘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찾는 날로 삼자. 다른 사람이 떠미는 길로는 가지 말자. 그 사람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내 의도는 아니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게 있다. 인생의 결정권 확보도 내 결정에 달려있다. 지금 결심하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 결심하자. 내가 매일 하는 일이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거기서 탈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밥벌이로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지못해서 한다.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지 말자. 지금 당장 목표 목록 작성에 착수하자.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아침 먹고 나서도 아니고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아니다. 지금 한다. 미루다 보면 더 남는 시간이 없음을 깨닫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자.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있고 싶다면 거기가 어딘지 결정하라. 결정하기 전에는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2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